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의 침묵 뒤에 숨겨진 4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MBTI 스펙트럼에서 INFJ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고유한 성격 유형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INFJ는 종종 자신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신중을 기합니다. 마치 내부 세계에 요새를 구축하여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FJ의 이런 내적 고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INFJ가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INFJ는 왜 그럴까요? INFJ는 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조용한 모습 뒤에 더 많은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INFJ의 침묵 뒤에 숨겨진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FJ는 정보를 심층적으로 처리합니다. INFJ의 인지 기능은 정보를 심층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배적인 기능인 내향적 직관은 표면적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돕고, 외향적 감정은 해당 정보를 통해 사람들과의 정서적 공감적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조합을 통해 상황과 맥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정보를 심층적으로 깊이 처리하는 INFJ의 성향은 많은 상황에서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대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에 응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맥락에서 정확한 단어를 찾는 과정은 INFJ와 같은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표현의 신중함으로 인해 대화가 천천히 이어지거나 끊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INFJ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INFJ의 깊이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는 언어적 특성은 그들의 내향적 직관으로부터 기인합니다. INFJ는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하는 것을 선호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포함되면 설명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INFJ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처리합니다. INFJ의 가장 지배적인 인지 기능은 내향직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표면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패턴을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결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의 직관적인 처리를 위해 INFJ는 패턴 및 통찰력과 관련된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합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기억되죠. 예를 들어 흥미진진한 경험을 했던 몇 년 전의 해외여행의 기억은 장기 기억에 깊숙한 곳에 무의식적으로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을 즉시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해당 여행과 관련된 사진을 보거나 특정 노래를 들으면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느꼈던 흥분을 되살릴 수 있게 되죠.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장기 기억에 접속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를 의식의 표면으로 가져오려면 특정 연결 또는 트리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INFJ는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것을 현재의 패턴과 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내향직관 능력으로 인해 침묵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 INFJ는 사회적 불안에 더 취약합니다. 모든 INFJ의 보편적인 특성은 아니지만 INFJ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향적인 INFJ는 정보를 외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 상황에서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도전받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INFJ는 보조 기능으로 외향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매우 강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느끼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NFJ의 높은 민감성은 많은 청중 앞에서 말하거나 어색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특히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 취업 면접에서 면접관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는 경우 불안감에 휩싸이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더라도 불안감은 정보를 검색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이러한 불안이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코티솔을 방출하며 이는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능력을 방해하여 일시적인 기억 상실과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네 번째, INFJ는 대화보다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을 선호합니다. 많은 내향적인 성격 유형과 마찬가지로 INFJ는 종종 말하기보다 편지와 같은 글로 쓰는 형태의 의사소통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공유하기 전에 더 철저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내향적인 마음은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글쓰기는 INFJ에게 보다 정제된 환경을 제공하는 의사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으며 실시간 대화에 필요한 즉각적인 반응에 압박 없이 생각을 정리하고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INFJ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뇌는 글과 말을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향직관 유형은 언어를 처리하고 생산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신경 경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 처리 시스템은 기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글쓰기는 말보다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그들은 말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FJ는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지만 글로 된 의사소통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조용한 사람들이 가장 시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을 선호하는 INFJ의 경우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일부 INFJ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다른 강점과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과 더 나은 상호작용 및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INFJ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